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추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단기적, 집중적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키고 재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마을간호 스테이션, 그리고 의료복지 안심주택 연계형, 이른바 저희의 컨셉 병원에서 마을로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의료 공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의료 공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도 코로나19 이후로 왕진 요청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이 불안해서, 코로나 감염 때문에 불안해서 요양병원이나 대형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병원에서도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입원을 하려고 하면 코로나19가 없다라고 하는 진단서를 자비로 발급을 받아야 하고, 간병이 필요해서 보호자가 함께 입원실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에 보호자가 일주일 동안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호자가 바뀌게 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의료와 돌봄이 함께 필요하신 분들이 정작 의료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2012년부터 왕진을 해왔고 2018년부터 왕진이 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2020년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왕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왕진했던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달,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 저희에게 왕진 의뢰가 됐었는데, 척수마비가 있는 환자분이셨고 욕창이 점점 심해지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배가 점점 불러온다, 이런 사유로 왕진을 신청을 하셨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욕창도 욕창이었지만 복수가 너무 심하게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절하게 응급실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시도록 안내를 했고, 결국은 결핵성 복막염을 진단을 받아서 현재는 복수를 빼는 시술도 받고, 저희가 매주 3-4번 이상 방문을 해서 욕창 관리를 하고 수액 처방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의료와 간호 같은 것들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이것과 함께 침대와 같은 복지 용구의 연계, 또 방문 요양의 연계, 죽을 배달하거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 또 돌봄 자원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주민자원활동가를 연계하는 것 등도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고립되어 있는 섬같이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한 발짝씩 더 들어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마을간호 스테이션은 의사의 왕진과 간호 지시에 기반해서 단기적 집중적인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에서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방문간호도 있고 가정간호 사업소도 있는데, 왜 굳이 마을간호 스테이션이 또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방금 언급한 여러 가지 방문 재택 서비스들이 있지만, 이것은 응급한 상황이나 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문간호는 횟수가 정해져 있고, 방문간호를 늘리게 되면 방문 요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적 필요와 보호자의 요구가 좀 경합하는 측면이 있고요. 가정간호 사업소는 전국적으로 몇 개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간호 사업소가 대형 병원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 병원에서의 퇴원한 환자들에 대한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이렇게 일정을 정해놓은 관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응급하거나 긴급한 필요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방문간호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마을간호 스테이션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복지 안심주택인데요. 이 의료복지 안심주택을 커뮤니티 케어의 정거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가지 안심을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안심으로, 이곳에는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들의 방문이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생활안심. 엘리베이터가 있고 턱이 없고 여러 안전바나 미끄럼 방지 장치 등이 들어가 있어서 이동과 거주가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곳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안심인데요.
이 의료복지 안심주택의 1, 2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드나들 수 있고 자원활동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립되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관계가 계속 강화되어 가는 방식으로 이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가장 분절되어 있었던 의료와 주거를 연계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을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의료 재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내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만들어졌을 때 이 마을에서 정말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가 만약에 유지 혹은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왕진과 간호 그리고 의료복지 안심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가구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일정대로 그대로 개시를 할 예정이고요. 코로나가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응급콜, 의료 응급콜을 조기에 도입하고 의료 안심주택을 1가구 1실로 계속 유지를 할 예정이고 돌봄 자원 활동도 1대1 혹은 소규모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감소되고 안정되어 간다면 우리의 원래 목표대로 지역사회가 좀 더 끈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쪽으로 지역에 있는 여러 병원들과 컨소시엄 맺어서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환자들의 지역 복귀를 돕는 쪽으로 방문 의료나 방문 재활이 배치가 되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자원 활동들을 통해서 주민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배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4차년도까지의 단계별 체계화 제도와 과제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1차년도에서는 지금 은평과 노원에서 각각 하고 있는 마을간호 스테이션과 의료복지 안심주택을 조금 더 체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2차년도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들을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는 그런 연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에서 본격적으로 마을간호 스테이션 사업과 의료복지 안심주택을 연계해서 통합성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모델로 만들어낼 것이고 4차년도에서 이것을 정책화하는 제안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진짜 커뮤니티 케어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랑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가 커뮤니티 내에서 죽을 수 있도록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죽고 싶다면 여기에서 지금 살고 싶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이 커뮤니티가, 이 동네가 얼마나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은 동네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의료복지 안심주택과 마을간호 스테이션 사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